자, 여러분 일단 오늘부터 8회니까 우리 수업 진행은 잠깐 그때 말씀드렸죠? 현장 글쓰기입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죠? 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실체화되지 못한 구체화되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요 위주로 쭉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분량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고민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하면서 간혹 단락 글쓰기 등등의 과제는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솜씨가 그렇게 보기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근력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술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합노술 들어갈 때 전반적인 기초적 그 실력이니까 디딤돌이니까 그쪽 위주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자, 1번부터 쭉 하는데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해설해 드릴게. 자, 일단 처음에 언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글의 전개적 체계를 얘기하며 일종의 글은 시스템이야. 그죠? 그래서 앞뒤와 전후가 맥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성 방법은 사실 그대로, 그죠? 팩트 위주로 구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목차 구성이 별도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공평가는 사실 목차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통합 논술 들어갈 때 목차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차 구성은 쉽게 말하면 개요에 의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구성할 때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논문의 구성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서론, 본론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구성할 때 요거에 대한 목차를 미리 여러분들이 잡아놓는 훈련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죠? 하위 항목으로는 1번, 그 다음에 1, 등등으로, 그 중간과 하위 항목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공평가는 사실 목차 구성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여기서부터 쭉 하시면은, 나중에, 통합논술 들어갈 때 상당히 그게 하나의 기초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차는 분명히 적혀 있는데 목차의 그 근거에서 나중에 글을 읽다 보니까 목차와 내용이 다르다.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죠? 이런 걸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문제를 유추해가지고 끌어냈는데 이게 뒤에 합당한 결론으로 이끌지 못했다. 이런 것도 평가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쓰는 도중에 논리가 비약된다. 치명적이죠.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런 건 얘기 안 했어. 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증이 빈약한 글들이 꽤 많거든요. 내가 어떤 걸 주장해야 되는데 전제는 이유나 조건이나 등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구조를 우리가 논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 글쓰기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일단 외무고시나 아니면 국립외교원의 절차적 과정에서의 논리적 글은 조금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증력은 여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논증이 확실히 보장돼야 된다. 그죠? 여기 갖춰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는 도중에 논리가 비약돼서 여러분들 글들 가끔 읽다 보면은 감정적인 비약이 올라와가지고 분명히 논리적인 구성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글들인데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서두와 달리 본론의 언급이 또 빠져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표현은 있는 거 그대로 작성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뭔가가 전제되어 있으면은 뒤에서 그것을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된다는 논리적 구성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목차 간의 논리의 깨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제법은 정말 세부 목차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제정착을 일단 먼저 들어가기로 했죠. 국제정착은 사실 목차 간의 세부 항목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위 항목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오히려 항목을 살리는데 그 내용이 빈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냉전적인 남북관계 가치관을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치 개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다, 나쁘다, 선, 악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비난하지 말고 분석하라라고 말씀드렸지, 그죠?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나 냉전 때의 체제적 의미는 가치 개념이 함부로 일단 개입되면 안 되고, 특히 서술에서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쭉, 자, 객관적인 서술하다가 갑자기 평가 개념으로 바뀌었어. 그거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얘기야. 다시, 무엇은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쭉 분석한 다음에, 갑자기 나중에 평가했어. 좋다, 나쁘다 평가로 들어갔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평가하라라고 하는 자 논제가 나오지 않는 한 글 속의 흐름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서술의 객관적인 서술 방법은 서술 방법대로 평가 과정이란 평가 과정대로 나름대로 특유의 일단 과제를 자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위적, 윤리적, 무엇 해야 한다, 토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무엇 해야 한다. 자, 아까 위에 있었던 가치관을 버릴 것, 냉전적 사고의 가치관을 버릴 것, 선악 구조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 4번이에요. 윤리적으로 가치 개념을 평가하는 등등의 표현 방법도 지향하셔야 돼. 자, 팩트 다이얼식이나 저널리즘적 표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5번에 크게 한번 체크하시고, 나열하지 마실 거. 나 이거 알고 있어. 자, 뭐, 그러면서 쭉, 자, 일단 쭉 거론하는 건데, 하나하나 차라리, 자, 4개를 거론하느니, 자, 하나 또는 2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훨씬 나아.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냉전의 원인을 밝혀라. 라고 얘기할 때, 자, 쉽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적, 자, 일단 분열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충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사적 과정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등등으로 쭉 따져보는데,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만 하면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 많이 알고 있어요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제대로, 자,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자, 일단 제대로 된 솜씨를 보여주느냐가 더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널리즘적 표현이라는 표현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사를 많이 읽고, 아, 기사 정도로 내가 알고 있다. 이걸 그대로 옮긴다는 심정으로 쓰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건 당연히 신문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자, 나름대로 일단 식견이 있는 사람들 글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외교는 아무래도 전공 공부를 토대로 해서 2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묻어나온 것들이 우러나줘야지 저널식으로 가볍게 다뤄질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도 쓰다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기고하거나 뭐 등등으로 조금 일단 글을 손댈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건 거의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빨리 극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야.